새벽을 앞둔 깊은 밤, 차가운 비가 창고 지붕을 거세게 두드리고 있다. 녹슨 철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낡은 전등을 흔들고 희미하게 흔들리는 불빛 아래 이강혁은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얼굴 곳곳에는 멍과 상처가 가득하고 입가에는 이미 말라붙은 핏자국이 번져 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아직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 그 앞에 앉아있는 강백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이강혁을 바라본다. 마치 상대가 먼저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차갑고 침착하다. 생각보다 오래 버티시네요, 이 실장님. 이강혁은 피식 웃는다. 강백호 씨도 별 수 없군. 사람 하나 묶어놓고 겁주는 걸 보니. 백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다. 대신 휴대폰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누른다. 잠시 후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채화영이다. 오복해 죽인 건 이강혁이야. 순간 이강혁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뭐? 목소리가 갈라진다. 녹음은 계속된다. 처음부터 내가 시킨 대로 움직였어.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강혁의 얼굴이 굳어진다. 거짓말. 그러나 녹음 속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럽다. 너무나 채화영 같다. 필요하면 버려야지. 나까지 같이 죽을 순 없잖아. 녹음이 끝난다. 창고 안이 정적에 잠긴다. 이강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강백호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대표님이 다 불었습니다. 오복해 씨 살해. 증거인멸. 검체 바꿔치기. 이강혁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한다. 백호는 그 작은 떨림도 놓치지 않는다. 이 실장님. 정적. 여기서 죽으면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대표님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 순간 그가 믿고 살았던 수십 년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한편 마대창 저택 서재에서는 또 다른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다. 양손이 묶인 채 의자에 앉아있는 채화영은 겉으로는 여전히 독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빛 깊은 곳에서는 초조함이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오장미와 강백호가 동시에 사라진 뒤부터 이상하게 불안했다. 강혁과 연락도 되지 않는다. 그때 문이 열리고 강백호가 들어온다. 채화영은 비웃는다. 그래서 강혁 씨가 다 불었대? 강백호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낸다. 대표님. 이 실장은 당신을 버렸어요. 채화영은 코웃음을 친다.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백호는 말없이 재생 버튼을 누른다. 잠시 후 창고에서 녹음된 이강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검체는 제가 바꿨습니다. 채화영 얼굴이 순간 굳는다. 몽타주도 조작했습니다. 채화영 대표 지시였습니다. 정적. 채화영의 눈빛이 흔들린다. 정말 아주 잠깐. 그러나 오장미는 그걸 놓치지 않는다. 장미는 조용히 백호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범죄자의 딜레마. 백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장미가 다시 채화영을 바라본다. 성공한 것 같죠? 채화영은 이를 악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금 그녀는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강혁이 정말 자신을 배신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같은 시각 강준호는 텅 빈 대표실 앞에 서 있다. 채화영도 없다. 이강혁도 없다. 며칠 전부터 뭔가 이상했다. 준호는 급히 진홍주를 찾아간다. 홍주야. 응? 너 마지막으로 채 대표님 본 게 언제야? 홍주는 당황한다. 어제 저녁? 준호의 표정이 굳어진다. 그때 휴대폰이 울린다. 강남봉이다. 준호야. 네. 화영씨 계속 연락 안 되는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준호는 창밖을 바라본다. 이상한 느낌이 든다. 너무 이상하다. 채화영 같은 사람이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오른다. 마대창.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설마. 심장이 빨라진다. 납치.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변한다. 채화영에 대한 분노는 여전하다. 하지만 아직 끝내야 할 말들이 있다. 아직 들어야 할 진실들이 남아있다. 대표님. 준호는 이를 악문다.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강준호는 곧바로 차키를 집어들고 지하주차장으로 향한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채화영에 대한 분노, 이강혁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 세월의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분노보다 불안감이 더 크다. 아무리 증오하는 사람이라도 갑자기 사라지면 본능적으로 이상함을 느끼게 되는 법이다. 차에 올라탄 준호는 채화영의 휴대폰 위치를 확인하려 하지만 이미 전원이 꺼져 있다. 그는 핸들을 세게 내리친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 하나. 며칠 전 마대창의 저택. 그리고 마대창이 채화영을 바라보던 그 살벌한 눈빛. 준호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설마. 그는 곧바로 방향을 틀어 마대창 저택으로 향한다. 한편 마대창 저택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마대창은 서재에서 오장미, 강백호와 함께 녹음 파일을 듣고 있다. 이강혁의 목소리다. 아직 완전한 자백은 아니지만 분명히 균열이 생기고 있다. 회장님. 장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무너질 거예요. 마대창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생각보다 무겁다. 오장미가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왜 그러세요? 잠시 정적. 마대창은 창밖을 바라본다. 너무 늦었다. 장미가 눈살을 찌푸린다. 뭐가요? 마대창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는다. 은혜를 찾는 것도, 백호를 지키는 것도. 그는 깊게 한숨을 쉰다. 모든 게 너무 늦었어. 강백호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마대창을 바라본다. 요즘 들어 자꾸만 느껴진다. 마대창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최하준이라는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 그때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린다. 기, 브레이크 소리. 모두가 동시에 창밖을 바라본다. 마대창의 눈빛이 변한다. 김비서가 급히 들어온다. 회장님. 누구야? 강준호 씨입니다. 순간 방안 공기가 미묘하게 바뀐다. 창고. 이강혁은 여전히 의자에 묶여 있다. 하지만 아까와는 표정이 다르다. 눈빛이 무너지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채화영을 위해 살아왔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함께했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그 모든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진다. 그때 창고 문이 다시 열린다. 오장미다. 장미는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끌어와 강혁 앞에 앉는다. 그리고 한참 동안 침묵한다. 이강혁이 먼저 입을 연다. 채화영. 목소리가 갈라진다.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까? 장미는 일부러 대답하지 않는다. 강혁이 다시 묻는다. 정말. 눈가가 떨린다. 날 버린 겁니까? 장미는 천천히 강혁을 바라본다. 이 실장님. 정적. 그 질문. 숨을 들이쉰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어요? 강혁 얼굴이 굳는다. 장미는 말을 잇는다. 채화영이 진짜 당신을 사랑했다면 당신한테 그렇게 많은 죄를 대신 떠넘겼을까요? 정적. 당신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렸을까요? 강혁의 눈빛이 흔들린다. 장미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진다. 당신은 공범이 아니라. 잠시 멈춘다. 희생양이었어요. 그 말이 심장을 찌른다. 이강혁은 결국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처음으로 흐느낀다. 한편 서재에 갇혀있는 채화영. 그녀는 혼자 남겨져 있다.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머리를 굴리고 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한다. 그때 문틈 사이로 누군가가 작은 종이 하나를 밀어넣는다. 채화영의 눈빛이 번쩍인다. 그녀는 급히 종이를 집어든다. 거기에는 단 한 줄. 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순 없지. 살아서 나와. 순간 채화영의 얼굴이 굳는다. 이 글씨체. 익숙하다. 너무 익숙하다. 설마. 눈동자가 커진다. 그녀는 급히 문을 바라본다. 하지만 이미 복도에는 아무도 없다. 채화영은 종이를 꽉 움켜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기 시작한다.
광기에 가까운 웃음이다. 그래. 눈빛이 살아난다. 난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같은 시각. 마대창 저택 거실. 강준호가 들어선다. 마대창, 강백호, 오장미. 모두가 그를 바라본다. 준호는 숨도 고르지 않은 채 말한다. 최 대표님 어디 있습니까? 정적.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준호는 점점 확신한다. 정말 여기 있었군요. 마대창이 천천히 입을 연다. 준호야. 그러나 준호는 말을 끊는다. 아니요.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저 이제 그런 소리 안 듣습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는다. 준호는 강백호를 바라본다. 백호 씨. 조심하세요. 정적. 마 회장님. 모두의 시선이 마대창에게 향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사람 아닙니다. 순간. 마대창 눈빛이 변한다. 백호 역시 놀란다. 준호는 의미심장하게 웃는다. 최하준이라는 이름. 잠시 멈춘다. 그 이름 뒤에 있는 진실. 정적. 회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순간. 마대창 얼굴이 굳는다. 강백호의 심장이 내려앉는다. 장미 역시 놀란다. 준호는 그대로 돌아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한다. 채화영도 괴물이고 회장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이 닫힌다. 쾅. 정적.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강백호는 천천히 마대창을 바라본다. 회장님. 목소리가 낮게 떨린다. 저한테. 긴 침묵. 숨기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마대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카메라는 천천히 마대창의 굳어진 얼굴을 비춘다. 죄책감, 후회, 두려움, 그리고 아직 말하지 못한 진실.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대창 저택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진다. 조금 전 강준호가 남기고 간 말은 거대한 폭탄처럼 모두의 가슴 속에 박혀 있다. 특히 강백호는 좀처럼 시선을 거두지 못한다. 마대창 역시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이 흐른다. 오장미는 그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본다. 평소 같았으면 곧바로 반박했을 마대창이 오늘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강백호가 먼저 입을 연다. 회장님. 마대창은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준호 씨 말이 사실입니까? 정적. 저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마대창의 눈빛이 흔들린다. 강백호는 처음으로 확신한다. 무언가 있다. 분명히 있다. 지금까지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은 단순한 화재 사건이 아니다. 최하준이라는 이름 자체와 연결된 무언가다. 마대창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연다. 백호야. 그 호칭에 백호 눈빛이 움직인다. 마대창은 천천히 소파에 앉는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꺼내는 사람처럼 힘겹다. 아직은. 목소리가 갈라진다. 말할 수 없다. 순간 강백호 표정이 굳어진다. 왜요? 정적. 왜 못 말합니까? 마대창은 눈을 감는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린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 말은 오히려 백호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같은 시각. 지하 창고. 채화영은 여전히 감금되어 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 조금 전 누군가가 남긴 메모. 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순 없지. 살아서 나와. 그 한 장의 종이가 죽어가던 그녀를 다시 살려냈다. 채화영은 천천히 미소를 짓는다.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다. 누군가 아직 자신 편에 서 있다. 그리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 사람은 절대로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채화영은 급히 표정을 바꾼다. 문이 열리고 강백호가 들어온다. 채화영은 비웃는다. 또 왔네. 백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본다. 대표님. 왜? 준호 씨는 알고 있습니까? 순간 채화영 눈빛이 변한다. 백호는 놓치지 않는다. 이강혁 실장이 친아버지라는 거. 정적.
채화영은 잠시 말이 없다. 그리고 피식 웃는다. 알면 어쩔 건데? 모르면 어쩔 건데? 백호는 한 걸음 다가간다. 준호 씨 인생까지 망가뜨릴 생각이었습니까? 채화영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린다. 인생?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강백호 씨. 정적.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누군가는 이용당하고 누군가는 이용하는 거고. 백호는 차갑게 말한다. 그래서 당신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순간 채화영 얼굴이 굳는다.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상처받은 표정이 스친다. 그러나 곧 사라진다. 한편 창고 반대편. 이강혁은 혼자 남겨져 있다. 이제 그는 거의 무너져 내린 상태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얼굴은 초췌하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뿐이다. 채화영. 수십 년을 사랑했던 여자. 그런데 이제 와서 깨닫는다. 그 사랑이 자신 혼자만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때 창고 문이 열린다. 마대창이다. 마대창은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끌어온다. 그리고 강혁 맞은편에 앉는다. 한참 동안 침묵. 그러다가 마대창이 묻는다. 후회하나? 강혁은 허탈하게 웃는다. 뭘 말입니까? 전부. 정적. 강혁은 천장을 바라본다. 후회합니다. 눈물이 흐른다. 처음부터. 그 여자를 만난 것부터. 마대창은 조용히 듣는다. 강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는다. 근데요. 정적. 회장님도 후회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순간. 마대창 눈빛이 움직인다. 강혁은 희미하게 웃는다. 은혜씨. 잃어버린 거. 그리고 잠시 멈춘다. 최하준.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마대창 얼굴이 굳는다. 강혁은 그것을 본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한다. 마대창 역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정숙희는 혼자 은혜의 방에 앉아 있다. 마대창이 마련해준 방. 어릴 적 사진들. 가족 사진. 그리고 새로 만든 가족 앨범. 정숙희는 천천히 사진을 넘긴다. 그러다가 문득 눈물이 흐른다. 좋아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자신도 모르겠다. 그때 문이 열리고 오장미가 들어온다. 엄마. 정숙희는 눈물을 닦는다. 왜 앉아? 장미는 조용히 어머니 곁에 앉는다. 그리고 묻는다. 행복해? 정숙희는 대답하지 못한다. 한참 뒤. 작게 웃는다. 행복해야 하는데. 정적. 왜 자꾸 무서운 걸까? 장미는 말없이 어머니 손을 잡는다. 정숙희는 창밖을 바라본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아. 그 말처럼 모든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각. 어두운 어딘가. 누군가 오래된 금고를 열고 있다. 금고 안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어있다. 낡고 빛바랜 문서. 카메라가 천천히 확대된다. 서류 상단. 붉은 글씨. 최하준 출생 관련 비밀 문건. 그 문서를 꺼내든 사람의 손이 떨린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린다. 이제. 정적. 꺼낼 때가 됐군. 낡은 금고에서 꺼내진 비밀 문건 위로 먼지가 흩날린다. 어둠 속에 서 있는 인물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친다. 오래전 작성된 출생기록, 병원 확인서, 입양 관련 기록, 그리고 누군가 급하게 덧붙인 메모까지. 카메라는 문서 위를 천천히 훑어간다.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 최명철 사망 전 최종 보관 문서. 최하준 관련 진실. 정적. 그 인물은 천천히 눈을 감는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린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같은 시각. 마대창 저택. 강백호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한다. 마대창의 표정. 강준호가 남긴 말. 그리고 이강혁이 무심코 꺼냈던 이름. 최하준. 모든 사건들이 이상할 정도로 그 이름으로 모여들고 있다. 백호는 천천히 서랍을 연다. 그 안에는 자신이 보육원에서 가져온 오래된 상자가 들어있다. 낡은 사진.
작은 메모, 그리고 금두꺼비. 백호는 금두꺼비를 손에 쥔다. 묘하게 차가운 감촉. 그 순간 문득 떠오르는 기억 하나. 어린 시절, 희미한 기억 속 어떤 남자, 그리고 자신을 안고 울고 있던 누군가의 목소리. 하준아. 백호는 눈을 감는다. 하지만 기억은 거기서 끊긴다. 대체. 답답한 한숨이 새어나온다. 당신은 누구였습니까? 그 시각. 채화영. 그녀는 여전히 갇혀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조급하지 않다.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다. 누군가 자신을 구하려 한다. 그 확신이 생겼다. 그때 복도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린다. 채화영은 귀를 기울인다. 잠시 후 문 아래로 작은 쪽지가 밀려 들어온다. 채화영은 재빨리 주워 펼친다. 그리고 순간 눈빛이 흔들린다. 성실을 조심해. 정적. 채화영의 얼굴이 굳는다. 성실. 그 이름은 지금 가장 위험한 이름이다. 왜냐하면 성실만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30여 년 전 화재 사건 그날 밤 모든 진실을. 채화영은 입술을 깨문다. 안 돼. 숨이 거칠어진다. 성실이 입 열면 끝이야.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온다. 마대창도, 정숙희도, 강백호도 아직 모른다. 그러나 성실은 알고 있다. 모든 시작이 어디였는지, 누가 누구의 인생을 훔쳤는지, 그리고 누가 진짜 희생자였는지를. 한편 창고. 이강혁은 혼자 남겨져 있다. 이제 그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지고 있다. 사람이 모든 걸 잃으면 오히려 진실만 남게 된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는다. 그리고 과거를 떠올린다. 젊은 시절의 채화영. 가난했던 시절. 성공을 꿈꾸던 여자. 그녀는 늘 같은 말을 했다. 강혁 씨. 예. 난 절대 다시는 밑바닥으로 안 돌아갈 거야.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때는 몰랐다. 그 말이 경고였다는 걸. 그녀는 처음부터 사랑보다 욕망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욕망을 위해 이용된 사람이었다. 이강혁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바보 같은 놈. 그는 자신에게 말한다. 평생 이용당한 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문득 눈빛이 변한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아니. 정적. 아직 안 끝났어.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떠오른다. 복수. 다음 날. 마대창 저택. 성실이 마침내 도착한다. 정숙희, 오장미, 강백호, 마대창. 모두가 거실에 모여 있다. 성실은 오래된 가방을 품에 안고 들어온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 앉는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는다. 모두가 알고 있다. 오늘 무언가가 밝혀진다. 성실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연다.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낸다. 마대창 눈빛이 흔들린다. 정숙희도 숨을 삼킨다. 백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쥔다. 성실은 봉투를 바라본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열지 못했던 상처를 다시 들여다보는 사람처럼.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연다. 그날. 정적. 화재가 난 날.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있었어요. 모두의 눈이 커진다. 성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는다. 근데 그 아이는 죽지 않았어요.